예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29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시원한 아침이에요. 시원해요, 날씨가. 오늘요, 백만장자 시크릿 207페이지 맨 위에 나갈 차례입니다. 네. 수레를 앞 수레를 말 앞쪽에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것이다. 아참, 뒤로 갈 수 있겠다.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관리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돈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옳다며 무릎을 친다. 5살짜리 아이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여서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사주었다. 컵이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려는데 아이스크림이 아이의 손에서 흔들거리더니 갑자기 철퍼덕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려고 다시 가게로 들어갔다. 주문을 하려는 순간 아이가 3단 아이스크림이 그려져 있는 광고판을 보았다. 아이가 그 그림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외친다. 저거 먹을래. 3단짜리 먹는데요. 1단짜리 엎어뜨려 놓고. 이제 질문을 해보자. 아이에게 3단 아이스크림 콘을 사주겠는가? 당신이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대한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고? 아이가 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올 것 뻔하기 때문이다. 1단짜리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아이가 3단 아이스크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주와 당신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대하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는 더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1단짜리를 관리 안 하면은요, 3단짜리를 못 준대요. 1단을 잘 관리를 해야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복권 당첨이 딱 된 경우에 사람 망가지는 경우 많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음 돈이 물질은 풍요롭게 들어오는데 내 의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나쁘게 교만에 쌓여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망가지는 거야, 본인 자신이. 그래서 잘 뭔가 의식과 이게 돈이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습관적으로 돈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도 돈에 관련된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큰 돈을 굴리기 이전에 소량의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큰 돈을 굴리기 전에 소량의 습관, 그죠? 돈을 관리하는 거.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명심하라. 돈의 액수보다 더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돈의 액수보다 뭐예요?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그래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습관이 잘 되어야 돈이 더 들어와도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습관이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습관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습관은. 습관은 벌써 습이 되어 있어요. 습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습이 되어 있는 습관은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반복되었어요. 이 반복된 습관은 어디서부터 형성이 됐냐면 3살 이전의 사건과 내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벌써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하루아침에 된다라고 믿음을 바꿔야 돼요. 된다라고 바꿔야 하지만 어릴 때 오래된 거 제가 55이란 말이에요. 50평생을 세팅이 된 걸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건 굉장한 각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성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각성이 안 되면 무의식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습관이 돼 버린다는 거죠. 습관은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걸어갈 때도 어때요 우리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가나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가죠. 내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각성했을 때 '어 내가 오른발 움직이네. 올리네. 내리네.' 이렇게 각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돈을 쓰는 것도 하나하나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아 내가 이게 쓸데없이 쓰려고 하는 건지 돈을 나가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각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습관에 완전히 젖어 버리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돈을 쓰게 되었는지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조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뿌리를 화분에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막 줄기가 올라와서 뿌리 막 줄기 쫙 올라와요. 잎사귀도 올라오고 열매도 맺히고 꽃몽우리가 생겨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위에 꽃몽우리나 열매를 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쭉 타고 들어가서 씨앗을 바꿔야지만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씨앗을 바꿔야 되듯이 우리 습관도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거 처음에는 저는 공부하는데도 처음에 인제 돈에 대한 거 이런 건 얘기 나와도 바꿔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점차 인제 지금 바꾸고 있는데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한 2 년째 여행을 못 가고 있어요. 회사에서 보내주는 그 여행 이상하게 중간에 습관이 잘못 들여 가지고 여행 가기 전에도요. 쇼핑을 막 쫙 해요. 돈을 이제 중간중간에 막 쓰죠. 그런데 여행을 안 가니까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막 생기는 게 그거를 인제 이게 인제 자연적으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안 쓰게 되고 막 이렇긴 했는데 '안 썼을 때도 이게 괜찮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정말 옷을 작년부터 안 사는 거예요. 진짜 그 수시로 샀거든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저희는 인제 랠리라는 게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그 같이 일하는 파트너 덕분에 한 달에 한 번씩 옷을 사는 버릇이 생겼었어요. 그 랠리 갈 때마다 옷을 사고 새 옷을 입고 가는 그 버릇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년부터 안 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안 쓰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요새는 또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제 네일샵도 안 가요. 근데 여름이 되고 하니까 '한 번은 가야 되나?' 인제 이런 생각을 살살 이제 들어오는데 네일샵도 다니다 안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제 네일샵을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이 집 갔다가 이 집 안 가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닌데 그 원장님은 "서운해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안 쓰는데 서운해하든지 뭐 그거 서운해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안 쓰는데. 제가 여기 가다가 다른 데로 교차해서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네일샵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안 해도 살 만한데 꼭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을 끊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돈에 잔잔하게 막 써 버리는 잔돈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 않고 막 써 버리는 그 습관들을 잡는데도 나름 그게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이렇게 싹싹 써야지 되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이거 패턴 바꾸는 거. 그쵸. 그래서 근데 그게 뭐예요? 또 여기 계세요 어떤 분이요. 막 돈이 있잖아요.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아져 있는 것을 봐야 하고 엄청나게 이게 이 에너지를 잡아내는 거 있잖아요. 왜 빠져나가기를 시작을 했는지. 근데 진짜 큰 게 있죠. 어떤 분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그러세요. 현금이 없다라는 거는 부모님이 현금이 없는데 내가 현금이 없는 거로 돼서 현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현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현금이 없다는 것 자체를 벌써 거기서 바꿔야 할 것이고 바꿔야 돼요. 거기서 맥락을 바꿔야지만 이게 되는 거야.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로. 뭔가 많다는 걸 봐야 되는데 없는 걸 보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없게 만들게 된다는 거. 그 근원적인 맥을 잡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근원적인 뿌리 씨앗이 언제부터였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신념이 생겼는지, 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그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신념이 다 있잖아요. 저도 계속 엄마에 대한 거 아빠가 막 다 써 버리고 지긋지긋하다 막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 습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오랫동안 진짜 평생 그거에 그냥 젖어져 있었던 것들을 엄청 많이 느끼죠. 예. 그래서 그거 벗어나는 거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 이 생이 다가 아니에요. 한 생이 쭉 연결돼 있어요. 다. 그 지금의 정신 세계가 나중에 또 그 정신 세계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습을 바꿔야지 나중에라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 다 찾아보세요. 저도 계속 찾아보고 유치원 다닐 때 밤을 이만큼 찾아왔는데 잃어버렸던 거 딸기밭에 가서 '와 신난다.' 했는데 주인이 와서 야단치면서 놀래 가지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도망갔던 거 이런 느낌들이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느끼는 그 느낌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맥락을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아직도 무의식에서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속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내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말하는 거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생각하는 거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똑같거든요. 생각을 일단 했어. 그럼 그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다 찾아야 돼요. 다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풍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있잖아. 지긋지긋하게 아빠가 돈을 다 써 버린다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어서 저항하면서 내가 그 말을 또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엄마가 한 말에 싫어하면서 엄마가 한 말 "싫어해." 하는데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있죠. 참 어제도 제가 인제 이분저분 이렇게 미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태어나요. 정말 순수하게 태어났는데 엄마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중요하다. 아빠도 요새는 아빠의 역할도 클 것 같아요. 전보다는 아빠가 또 아기를 봐주는 시간이 많아서 아빠의 역할도 인제 점점 분포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85대 15 뭐 이렇다 그랬거든요. 근데 80대 20 그랬는데 점점 아빠의 역할도 크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의 역할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인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주변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엄마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무한대로 태어났다가 축소가 되죠. 점점점점점점. 엄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바뀌면 돼요. 그쵸. 20살 이후가 되면 내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뭐 그래서 한계를 나는 그냥 무한대의 큰 사람이라는 거, 큰 영혼이라는 거. 무한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준을 두고 내가 뭘 한계를 짓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어떤 그런 보고 본 거, 들었는 거, 경험했는 거에 대한 경험은 그 느낌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느낌이 세팅된 거로 인해서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찾아야 돼요.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수업 듣게 되면 다른 분들이 미세하게 질문하는 거 그다음에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맥락을 바꾸는 걸 계속 보시다 보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유심히 보통 보면 수업만 듣고 발표하는 거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발표하는 거 잘 듣다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내 것도 있는데. 나도 저런 게 있는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인제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인제 이렇게 연결돼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발표할 때 잘 들어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습관이 더 중요한데 여기서는 '습관을 어떻게 바꿔라.'라는 것과 앞에 쪼금 나오다가 근원적으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습관이 바뀌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하는 습관이 있다. 그게 어릴 때 믿음이다. 신념이다.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했던 거 아빠가 했던 말 들었던 거 보았던 거 그런 걸 다 떠오르는 거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맥락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
우리 세미나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금전 관리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한 권의 책에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경제적 자유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라. 1달러가 생길 때마다 10센트를 이 통장에 넣어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오로지 비활동 소득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비활동 소득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는 것이 이 통장의 목적이다. 이 돈을 언제 써야 하냐고? 절대 쓰지 말라.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 하는 돈이다. 나중에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기금에서 나오는 소득은 쓰게 되겠지만 원금 자체를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좀 10,000원 생기면 1,000원씩 조금씩 이렇게 떼놓으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떼놓잖아요. 왜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주머니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주머니에 돈이 튀어나올 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없어도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어져도.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만큼 그 있는 만큼만 쓰는가 봐요. 근데 저거 없으면 생각하면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아예 그냥 '이거 못 쓰는 거다.'라고 해서 딱 떼놓고 써야 한답니다. 저도 그렇게 해 보진 않았었어요. 돈을 마구 잔돈도 관리를 못 했었던 게 있었는데 인제 관리를 인제 하는 거예요. 안 쓰면서 막 그런 빠져나가는 것도. 네. 그래서 우리의 기법을 배운 엄마가 최근에 자기 경험을 말해 주었다. 어. 여기 안 읽었네 아직. 그래서 나중에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기금을 "원금 자체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려나면 절대 빈털터리가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법을 엄마가 최근에 자기 경험을 말해 주었다. 2년 전에 엄마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즈음에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돈 관리 체계를 배웠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거였어요.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몇 개의 통장에 돈을 나눠 넣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난 나눠 놓을 돈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 달에 1달러를 여러 통장에 나눠 놓기로 했다. 그렇다 한 달에 겨우 1달러를 말이다. 되게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 준 시스템에 따라 그 1달러 중에서 10센트를 경제적 자유 통장에 넣었다. 한 달에 10센트 저금해서 무슨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매달 저금하는 돈을 2배로 올리기 위해 전략을 다했다. 두 번째 달에는 2달러를 나눠 넣었고 세 번째 달에는 4달러, 그 후에 8달러, 16달러, 32달러, 62달러 배수로 막 넣었어요. 그렇게 이어져서 1년째 되는 달에는 2,048달러를 나눠 넣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녀는 노력한 결과를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자유 통장이 1만 달러를 넣을 수 있었다. 돈 관리 습관이 개선된 덕에 1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을 때쯤 재정 상태가 탄탄해져 있었고 그 돈을 달리 쓸 곳이 없어졌다. 엠마는 지금 빚을 다 청산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 달에 단 1달러였지만 배운 대로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모아 놓고 따로 쓰면서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대단한 거예요. 그걸 뭐 이게 탁 그냥 없는 돈이다라고 탁 했을 때 그냥 탁 넣어 놓고 모으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게 저도 제가 이 돈 관리를 못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둘째는 잘 하더라고요. 셋째는
모으기는 또 잘 모으는데 모으기도 셋째도 잘 모으는 것 같아요. 큰애도 모르겠어요. 모았다가 저보다 다 나은 것 같아요. 모으긴 모아요. 모으는데 나중에 또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쿵쿵 쓰든지 어쩌는지는 모으는 것도 잘하기는 해요. 하기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다 나은 거는 알고 있는데 잘할 거라고 믿고 저만 맡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재산이 꽤 있거나 주머니가 비어 있거나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일이다. 머지않아 관리할 돈이 많아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가진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먹고 살 돈도 빌려 쓰는 형편에 어떻게 돈을 관리한단 말이요? 라고 물어온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1달러를 빌리면 그 1달러를 관리하라. 이 말을 생각해 보라.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달에 단 몇 달러를 빌거나 빌리더라도 그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물리적인 세계의 원칙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원칙 또는 정신적인 원칙도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 우주의 원칙과 정신적인 원칙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금전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면. 돈을 관리하면 금전적인 기적이 일어난대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경제적 자유 통장을 개설하는 동시에 집에는 저금통을 만들어 매일 거기에 돈을 넣자. 10달러도 좋고 5달러, 1달러, 1센트 동전 하나도 좋다. 주머니에 딸랑거리는 잔돈을 넣어도 된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보다. 그래서 왜 저금통 있잖아요. 저금통에다가 주머니에 요새는 좀 그게 없기는 해요. 전에는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남으면 넣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카드를 편의점 가도 1000원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다 쓰니까 잔돈이 안 나오는데 잔돈을 썼을 때 남았을 때 그거 다 집어넣어도 나중에는 큰 토끼에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제 그 통장 있죠? 저금통. 그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요새는 카드를 쓰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게 없는데 그 대신에 그게 있던데요, 요새? 그 카카오 페이인가요? 어디에 보니까 잔돈을 알아서 얘가 떼가요. 1,000원씩 얼마씩.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떼가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그게 있길래 신청만 해놔 놓고 그냥 몰라요. 얼마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빼는지는 몰라요. 빼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그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돈을 남는 잔돈 빼가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냥 그거 클릭해 놨거든요. 여기 빼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모아지겠죠. 뭐 그런 기능이 또 있기는 하네요. 예예. 카카오뱅크 저금통. 예. 그거 저도 해 놨는데 그 동전을 넣는 거 대신에 인제 카카오뱅크 그런 것들 신청해 놓으면 근데 사실 거기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얼마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를 때는 빠져나가잖아요. 얼마 모아졌는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빼는지도 몰라요. 자세히 안 봤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관심 있게 안 봤어요. 그게 관심이 이렇게 주의 가면은 거기 얼마 있는지 뭐 했는지 이거 볼까 봐 그냥 놔두려고요. 그게 얼마나 풀트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습관적인 거, 습관이 중요하다. 엄청 습관이 중요해요.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를 보는 거. 엄청 중요하죠. 이게 성공과 돈에 관련된 습관이 이게 바꾸는 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겠다는 목표 하에 매일매일 의지를 다지는 셈이다. 의지를 다져서 각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성해야 돼요. 이거 다 제가 그랬죠. 어릴 때 그 습관들 다 적어야 된다고.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으냐 이거죠. 많았냐. 돈 관리를 잘하셨냐. 안 하셨냐. 그거 봐야 돼요. 그거 보고 나는
내가 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시크릿을 해 놓고, 나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잠재의식에 무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한다.'라는 것도 세팅해 놔 놓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내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세팅되어 있다는 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 그쵸. 이제 그거 그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습성에 따라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 저금통 하나가 당신에게 돈 붓는 자석이 될 수 있다. 돈 붓는 자석이. 당신의 삶에 경제적인 자유를 부여해 줄 기회와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조금 모으는 것 자체가 힘이 돼서 더 크게 모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의 10%를 저축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는 말은 아마 다른 데서 들어봤겠지만, 노는 데 쓰기 위한 통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아마 처음 들을 것이다.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균형과 조화에 있다. 한쪽으로는 투자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한 자금 마련용으로 최대한 저축해야 한다. 다른 한쪽으로는 놀이통장에 소득의 또 다른 10%를 넣어야 한다. 왜냐고? 우리가 원래 하나만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이거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가. 놀이통장도 만들어요. 놀이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거는 모아지면은 나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으기만 하고 안 쓰면 안 되니까, 모으는 통장. 이걸 모아서 내가 나에게 선물 주는 통장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도 안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잔돈을 잘 모으기는 해요. 모으면서, 근데 이제 성공에 관련된 거와 진짜 큰돈을 모으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 또 있어요. 다 잘 돼야 돼요. 다 좋아야 돼요. 근원적인 신념이 찾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돈에 관련된 거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저는 돈 관리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잘 모아요. 모으는 거야. 근데 제가 이쪽으로 모으면 돈은 모아질 건데 싫은 거예요. 여기 못 믿고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인제 관리를 해서 제가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돈을 모았다가도 인제 가난하게 자라면서 부모님이 돈이 없는 걸 또 보면서 나중에 크게 모아 놨다가도 신념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큰돈이 또 쑥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잘 모아 놓고 크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신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고 의지를 쓰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도 마찬가지고 돈에 관련된 거 어마어마하게 찾을 게 정말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계속 찾고 있어요. 어릴 때 어떻게 됐느냐. 그쵸.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를 따라하면서도 엄마를 왜 따라하지 않았지? 엄마가 되게 돈을, 제가 용돈을 드리면 진짜 안 쓰세요. 옷도 가서 사 드려야지 좋아하지, "엄마 옷 사라니까." 하고 돈을 줘도 다 모아 놔요. 그 엄마를 따라서 인제 해야 되겠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서. 그래서 다 모아 놨다가 결국은 또 뭐예요? 저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드렸던 용돈을 저한테 인제 다 주시고 가긴 하는데, 그걸 봤어야 되는데 엄마에 대한 어떤 그 막 안간힘 쓰면서 막 힘들어했던 그 에너지 때문에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인제는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엄마, 아빠 보고 듣고 경험했었던 어릴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자랐는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 적어 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신념이 없어져야지, 그 신념을 재맥락해야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내가 지금 진짜 모아지는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도 계속 바뀌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없거나 숭숭 빠져나가거나 잘 모였는데 한 방에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어릴 때 신념 체계 때문에,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씨앗이.
네. 그래서 네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정서적인 것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은 네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만나셔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도 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통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내 금전적인 어떤 그런 목표, 내가 그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되려면 의식적인 것도 얼만큼 내가 의식 지도에서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목표가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다 네 한번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또 보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잠재의식에 세팅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시크릿 다녀오고 나서 1 주일 2주 정도 되면 완전히 세팅이 되면 그게 바로바로 일어나요. 좋은 체험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거나 또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도 자꾸 이렇게 놓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다시 원하는 거 다녀오신 분들은 세팅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